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때 정상 아닌 것들 아시죠?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 좁은 공간에 모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서 있는 남자들끼리 성폭력도 있다고 해요.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폭력과 폭행들이 어찌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저희들이 소망하기로는 가정에서 자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이그 협약의 정신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아동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된다. 또 세계의 많은 아동 권익 단체들과 또 여기 오늘 교수님도 계시지만 많은 심리학 교수님들이 말씀하세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자라야 된다. 제가 1994년에 설립된 미국의 단체입니다. Hope and Homes for Children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조사해가지고 나눈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양육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성매매에 연루될 확률이, 그 아이들이 퇴소해서의 얘기죠,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남자아이들의 성범죄가 될 확률, 범죄자가 될 확률이 40배가 넘는다고 해요. 40%가 아니라 40배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요, 500배라고 합니다. 500배래요, 500배. 저는 여기 조윤환 대표님과 김성민 대표님, 많은 그 고아권익 단체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줘요. 오청아 대표님, 메시지 보세요. 그 메시지에는 지난주에 제 친구가 자살했다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여주세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기댈 데가 없어서 그렇게 목숨을 끊는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죽는지도 주변의 친구들 몇 명에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설에서 나오는 많은 아이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2016년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시설퇴소생들이 어떤지, 우리나라의 시설퇴소생들의 상태는 어떤지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아권익단체나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는 좀 상황이 낫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료를 제가 조윤환 대표님하고 고아권익단체 분들한테 보내드렸어요. 이 자료 보세요. 이 자료 보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바로 조사해서 저한테 회신 오기를, 그 자료 내용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조사했나. 양육시설에서 연락되는 친구들한테 우편 보내갖고 회신 받은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 60% 이상의 아이들은 시설 퇴소되면서 시설과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고, 또 연락을 받아서 다시 회신을 돌리는 애들이라면 굉장히, 그래도 저번 얘기로는 그래요. 5% 미만의 아이들이 회신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자료조차도 일반 가정의 자녀들보다 이렇게 나쁘잖아요. 그렇게 보셔야죠 라고 얘기해서 그렇구나 하고 제가 또 다시 다른 데를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신원호 회장님과 제가 텔레비전에서 같이 토론할 적에 신원호 회장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이들의 실태조사해야 됩니다. 시설퇴소생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작년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아직. 그래서 앞으로 정부 주관으로 조사를 하면 아마 더 잘 알려질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인지하면 더 많은 도움이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분명한 것은 그 조사가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우리 아이들이 시설에서 외롭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시설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플 때 옆에서 엄마가 안아주고 내 새끼 잘 자라, 내가 널 옆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빨리 이 우리나라에 입양이라는 것이 그 아이들의 귀한 대안이 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 사랑받으면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요고아동 또는 고아라고 부르는 이 수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치는 사람이 사는 어느 곳에나 존재한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에요. 아무리 국가가 지원해줘도 아마 사고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법적인 입양 말고 민간 입양의 숫자는 더 엄청나거든요. 그 숫자까지 다 같이 보신다면, 그리고 또 그 민간 입양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년에. 그 중에 800명에서 900명은 또 파양도 돼요. 또 그 아이들이 다시 또 시설에 돌아갑니다. 그랬던 것까지 저희들이 보면 참으로 엄청난 아이들은 여전히 고아로서 아니면 요보 아동으로서 시설에 들어가게 돼요. 일부 해외 입양의 안 좋은 케이스들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분들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입양은 학대다. 입양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인터넷 쳐보면은 수많은 그분들의 인터뷰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미혼모 분들이 자기 아이를 키우기를 너무나 바라는 가족들이에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우리 미혼모 엄마분들이 지원받아서 사회적으로 지원받고 국가적으로 지원받고 또 세상의 편견에 이 방어막이 쳐져서 그분들이 그 자녀를 키우기를 너무나 소망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이곳에 계신 우리 입양 부모님들이고 입양에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는 옆에서 보면 왜 이렇게 입양 가족들은 싸우려고 들어요? 아니에요.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품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들을 지원하고 그분들을 응원하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 저는 회사에서 몇백 명의 미혼모 분들에게 매주 과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어머니 너무 훌륭하세요. 어머니 때문에 당신 자녀가 세상에서 귀한 보석같이 자랄 것입니다. 라고 응원하고 이 마음은 모든 입양가족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제가 오전에 시작하기 전에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예배를 드렸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고아와 미혼부를 돌보는 그런 부모님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입양이 굉장히 척박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장이 2011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2011년에 입양특례법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런 절차들이 생겼어요. 그 절차들은 너무나 귀한 절차입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더 귀한 엄마들, 아빠들이 선택될 것이고 그러한 국가의 공적인 기관의 개입도 저희들은 환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몇 가지의 일로 인해 가지고 실은 입양이 2012년부터 급격히 떨어지게 돼요. 그것이 저희들을 가장 안타깝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 또 그것을 통해서 이종long 목사님이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계신 베이비박스의 아이들이 급격히 늘고 그 베이비박스의 아이들이 입양되지 않냐고 거의 많은 수의 아이들이 다 시설로 들어가서 앞으로 18년 살 것을 보면 그러면 이 법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나쁘다. 이 법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중에 2011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 법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도 얘기를 해요.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이 법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했다라고 2017년에 보고서를 냅니다. 그것을 보면 이게 꼭 우리 입양가정만의 시선이 아니라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2012년에 입양특례법의 법을 작년 2018년 12월에 어느 국회의원님께서 전부 개정안을 하겠다고 내놓으셨는데 안타깝게도 2012년에 우리가 문제시 삼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입양되지 못했다고 했던 내용들이 더 강화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고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법안을 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만나게 되신 분이 김세현 국회의원님이세요. 오늘 안타깝게도 함께 하시지 못하셨지만 우리 김세현 의원님과 함께 저희들은 아마 올해 상반기 내에 저희들이 원하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우리들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이 입양될 수 있는 그런 법을 내려고 합니다. 그 법이 발의된 후에도 앞으로 기존에 있는 법들과 충돌되기 때문에 쟁점 법안으로서 조정되는 많은 내용 중에 앞으로 할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입양가족들, 이 전국 입양가족연대가 하고 있는 활동에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게 전국 입양가족연대가 잘 되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더 입양가족의 숫자가 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엄밀히 보면 아니에요.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할 것입니다. 언론에 비친 입양법과 그것에 따른 현실 담론을 우리 정은주 팀장님께서 하실 것이고요. 입양특례법 문제와 대한입법의 지향점을 점심 식사 후에 우리 김미애 변호사님, 또 입양가족이신 김미애 변호사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수님께서 국제입양법의 국제적 이행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따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광주에서 입양가족 자조 모임을 훌륭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박형민 팀장님께서 말씀을 나눠줄 것입니다. 오늘 토론이 4가지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가지 주제가 우리 아동들의 목소리를 다 담을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는 입양가족 국회 입양 컨퍼런스 1회라고 지정을 한 것은 앞으로 2회, 3회, 4회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때까지 이 컨퍼런스를 진행할 것이고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더 나은 법이 생긴다면 더 귀한 법이 있다면 그 법까지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그 법은 우리 입양가족들을 위한 법이 아닌 우리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우리 아동들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 입양가족들이 목 놓아 목소리 높여서 일할 때 그런 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혜라 씨 다들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신혜라 씨하고 최근에 어떤 그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딸하고 같이 있었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신혜라 씨가 자기 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딸의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고 내 딸아, 나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너의 세상을 바꾸고자 내가 널 입양을 했단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엄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엄마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엄마랑 같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게 할 거예요. 우리의 어린 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신혜라 씨 딸 잘 키웠다. 엄마의 그릇이 딸한테 간 것은 아닌가?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입양가족들의 부모님들은 내 자식을 잘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세상을 바꾸는데 그 열정을 쏟겠다고 하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 엄마 아빠들이 키우는 그런 입양가족들이 이곳에 모여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이나마 우리 여기에 입양가족으로 뒤에 아이들 와글와글 울고 시끄럽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안고서 와주시는 우리 입양가족들한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아동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안타까움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세상은 바뀔 것이고 그럴 때 시설에서 고통받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문을 엽니다. 여러분과 함께 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지금까지 가슴으로 낳은 딸들로 인해서 너무 행복한 오창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